네, 호재에 둔하고 악재에 민감한 요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오늘장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지 트레이더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 코스피가 다시금 2060선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번 주 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 먼저를 얘기를 도출을 해보면 기술적 반등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주말 부분에 주봉을 마무리할 때만 하더라도 출발 당시는 시장의 호재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시장의 호재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나왔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시장의 조건들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민감성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고 11시를 기점으로 제가 봐야 되는 포인트대로 그대로 좀 집중해 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주관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1170원에 대한 하단 뷰를 잡아놓고 저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의 11시 시점을 통해서 한 시간차 공격으로 한다라면 11시 한 5분경쯤부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쪽의 폭을, 진폭 쪽을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선반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추이에서 1182원이 넘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선반영 쪽으로 먼저 때렸던 매도세가 이번 주 초에 또다시 한번 같이 동반해서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열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요. 우리가 이제 중국마저 실제 선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가장 강했던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이 결국은 예상치 하회 발표를 GDP에서 일단 했습니다. 성장률 부분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날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금요일 날 캔들 부분에서 미리 먼저 키높이를 맞춰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3,00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지표값에 의해서 핑계 삼아서 명분을 갖고 하락 포인트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좀 따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상으로 좀 잡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실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는 먼저 또 선반영 부분의 측면으로 2,910포인트 정도에 대한 지지력 부분을 좀 오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번 주 초의 재료보다는 주 후반 재료가 걸려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검 승부를 하러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옵션 만기일과 같은 패턴이었는데요. 매주 만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들어온 것은 셋째 주 금요일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실제 S&P 500만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의미를 상승 추세로 완전히 회수한 재료성의 급락 부분과 하락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고점이 계속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당시 이때 당시의 재료는 뭐였다? 기대감이라는 뉴스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때는 수급, 어떤 수급? 자사주 매입 수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 수급 자체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울 만큼 채웠다는 부분과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가동 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통화정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통화정책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양적 완화라는 단어들을 쓰지 못하면 그 부분 이제 잠시 뒤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나오지 못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연말 랠리를 희석시키면서 아쉽게도 없애버리는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행지표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반등 부분에 조금 크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들어와 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뭐냐면 중국 자체적으로 오늘 중국인민은행 쪽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하나 두들겨 맞았죠. 그러면 부양책이라는 기대감들을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910포인트는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 자리여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올라타는 부분에서 중요한 중간 마디가인 2950포인트, 51, 2포인트 정도 올라탄다면 우리나라 자체도 동반해서의 기술적 이런 식의 메꾸기 작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시가 아니고요. 10시 반경쯤에 중앙인민은행 쪽에서 금리 결정범위 나오니까요. 그 부분이 빠른 부양책으로 해석을 하면서 올라온다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선반영이냐고 진짜냐 가짜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추이이 왔고요. 그리고 또다시 IBM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 부분을 나오는 것을 판단을 하면서 봤던 것은 단순하게 SK 하이닉스만 공격을 했다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업황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런데 이 IBM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선행적으로 선침해 쪽 관점의 매도 압박 카드였구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IBM도 보시면 메꾸는 작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주초 부분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김도영 전문가는 하루도 수익이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지난 10일이라도 제가 코리아 서키트 한번 리뷰 부탁드린 적 있는데 금요일장도 코리아 서키트가 15%가 넘는 급등세 또 연출해냈거든요. AS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하루장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 쪽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면서 투매성에 대한 매도량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게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 쪽에 가야 될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코리아 서킷에 일단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 구간으로 이제는 들어왔죠. 전일 급등세 부분이었으니까요. 이제 중요 포인트는 7,500원입니다. 7,5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전략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FPCB 시장 쪽은 새로운 스마트 기기 쪽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관점에서는 틈새 쪽으로 다시 한번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 놓고 판단을 해보신다면 강력하게 좀 가져가 보자. 특히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몇몇 다른 후보군들도 타켓을 잡아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선물 병고가 쪽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일 277.30포인트가 이게 이제 상해 시장과 함께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봤던 부분인데요. 지난주가 매우 중요했던 시점이었고 왜냐하면 올라탈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거 그리고 요 7월에 대한 고점 변고 그리고 또다시 이때 포인트상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타켓이었었죠. 금리 인하 부분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대한 포인트였는데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아침 초반에 너무 빨리 막혔고 특히나 그 재료를 기다렸던 부분에서 막혀버리면서 스위칭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이 벌써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동반해서 급락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 월, 화 기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붕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붕괴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포가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시스템이 조금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파 변곡가 쪽에서 오늘 기술적으로 좀 더 빨리 올라타는 자리가 좋은 위치는 274.40포인트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의 힘으로는 274.4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위쪽으로 연다 그러더라도 메꾸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전일의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단부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훼손되면 아쉽게도 270포인트는
저는 깨고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272.30포인트입니다. 오늘 당장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강력하게 앞으로 좀 지켜주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붕괴가 되면 지난번에 계속 제가 앞으로 연말까지 이 저점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파상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격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72.30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서 저희야 마디가를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감안을 해보면 꼭 지켜줘야 되는 위치에 저점 지지 변곡하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는요. 저희가 먼저 매수가 좀 들어가 있었죠. 선취적인 관점이었는데 날씨가 저만 추운가요? 라는 고민을 좀 했었지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올 가을에 첫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난방기와 그리고 필터 회사들은 우상향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다음 타켓으로 마스크를 말씀 좀 드렸는데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이 오늘부터 됐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마스크 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우리 체감에 빠르게 환경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나리자는 이제 두 가지 섹터 쪽에 우리가 정책적인 이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재료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부분만 훼손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06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 챙겨가는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익숙해져 있는 아무래도 이제 웰크론이겠죠. 보시면 지난번에 이 부분의 단기 급등 부분이 나왔던 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부분으로 확산했던 억측적인 테마였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포인트 부분은 이 미세먼지에 대한 마스크 쪽 부분이 맞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하면 앞에 위에 꽉 차가면서 위쪽에 돌파 한착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건다고 하더라도 3,5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KM인데요. KM 같은 경우는 캔들장으로 먼저 지금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차티스트 입장이라고 한다면 캔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오늘부터라도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포인트상으로 교육 포인트에서 필요한 차트이기 때문인데요. 7,46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 우상향 쪽으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스크 관련 쪽이나 난방기 한 계절 부분의 겨울 부분과 관련 기술은 계속 포트에 좀 집어넣고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락앤락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제 뉴스와 플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SD생명공학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료성과 함께 갭을 크게 뜨면서부터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 메꿔서 갭의 중간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대략 갭에 대한 부분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밖에는 메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6,63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바라보시면서요. 이 부분은 중간 부분에서 이번에 만들어졌던 템포가 7,200원대 부분에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뚫고 올라간다라면 우상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미세먼지 쪽, 마스크 관련 쪽으로 오늘 시식 테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번 주는 주초에 강력한 저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구간이겠고 재료는 주 후반에 걸려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제는 저항대가 저는 위로 뚫어주길 바랬던 10월 달에 가길 바랬던 뷰가 조금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적상 막혀가고 있다. 조금씩 콘크리트 벽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오늘도 주식